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현재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7시가 좀 안 된 시간인데요. 벌써 테슬라가 783불까지 애프터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에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었는데 오늘 또 강력하게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월 들어서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요. 테슬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 날인데 크게 올랐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고, 자, 언제부터 페드에서 긴축 속도를 조절할지 이것도 알아보겠고, 기가상하 이제 3교대 정상 근무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메일을 보냈죠. 또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CEO의 이런 강력한 의지는 장기 투자를 이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리가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7%까지 떨어졌다가 2.9%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 성장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 지수에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오늘도 2.7% 가까이 오르고 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지금 잘 오르고 있듯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악재가 있었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이 있는 거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이렇게 안 좋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하락으로 시작했는데, 하락으로 시작했던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해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증시 초반 하락세를 보였고요.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이죠. 이분께서 CNBC에 나와가지고 9월 인상 중단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좀 없거나 약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쉬어가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 초반에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안 좋게 시작했는데 장 막판에 아주 크게 말아 올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날 반등은 변동성 장세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데 더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전문가 의견 들어서 투자를 했으면 정말 다 부자가 됐겠죠. 너무 이런데 개의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유가는 117불까지 올라가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가 4.68%, 5% 가까이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섹터도 요새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죠. 오를 때는 5%, 내릴 때도 5%,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6% 넘게, AMD 7%, 엔비디아 거의 7% 가까이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간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랑 헬스케어 쪽 오늘 약했고요. 공격적인 주식들이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연준의 이제 보스틱 총리죠. 애틀란타 연방은행 이제 총재인데, 9월에는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경제 관련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가 되고, 9월이면 노동시장 불균형도 완화돼서 인플레이션이 꽤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9월에는 인상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은 좀 환영을 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번 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보스틱 총재는, 자, 페드 푸시 아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구원 투수로 나서서 주가 하락을 방어해준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제 장 초반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CN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9월 인상 중단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보스틱 총재보다 좀 더 영향력이 있겠죠. 아무래도 부총재니까요. 연방은행 전체의 부총리이기 때문에 좀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께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금리 인상 속도 우리가 계속해서 높은 텐션으로 유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적 긴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연준은 9T 달러 1경 1천조 원이 됩니다.
자, 거의 9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다 대부분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신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시장에 이제 갖다 파는 거죠. 시장에 갖다 팔게 되면은 시장에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시장의 달러들을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하약 센서는 연준의 이제 자산 현황이라 할 수 있는데, 양적 완화를 2020년부터 자, 코로나 상황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하면서 주가도 한 번에 같이 펌핑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가는 이 S&P 500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라색 선을 뜻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자, 주가는 이런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정책에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준의 자산 매각, 그러니까 QT는요 월 475억 불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60조 원 가까운 돈이겠네요. 자, 매달 이렇게 3개월 동안 줄여오다가 9월부터는 이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나라 돈 거의 100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월 매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 국채는 600억 불, MBS는 350억 불, FBS는 모기지 증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요 9월까지 이렇게 진행되면 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준은 2023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1조 5천억 달러 정도 QT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조 달러인데 1조 5천억 정도는 자, 시장에 갖다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 효과가 뭐 한 0.75%에서 1%포인트까지 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목표는 뭐 한 6조 달러까지도 자,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9조 달러인데 한 여기까지 6조 달러까지 자산을 향후 한 3년 동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장에 안 좋은 뉴스가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는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볼만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뭐 제가 생각하는 바는요, 연준은 이제 페드라고 할 수 있죠. 자, 8월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올해 11월 8일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라는 거는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그러니까 바이든 임기 2년 차에 11월에 하는 국회의원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총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 여당의 승리를 바라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이때까지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상당히 선거 승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준 역시 연준의 이런 금리 정책에 있어서 유동성 정책에 있어서 정치권에 영향을 그렇게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속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준 의장 파월 의장과 바이든이 또 회동을 했었죠. 바이든이 연준 의장에게 뭐 금리 정책,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권을 위임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한편으로는 어떤 무언의 압박일 수 있습니다. 자, 경제가 망가지면 연준 너희 탓이다 라는 뜻을 내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주가 하락이 심했는데 뭐 이때 중간 선거까지 주가 하락이 심하면 연준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고, 자, 만약에 주가가 좀 상승하고 다시 한번 경기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온다, 물가도 잘 잡히고 이런 좋은 분위기가 나오면은 바이든 자신의 또 치부라고 지켜 세울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연준이나 정치권에서나 지금 최근에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긴축의 속도를 좀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11월까지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6월과 7월에는 금리 인상을 아예 뭐 확정 지은 거나 다름없죠. 6월 14, 15일에 FOMC 회의가 있고 7월 26, 27일에 또 앞으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두 차례 회의에서 0.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이거는 확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8월달 되면 이제 금리가 2% 가까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8월달에는 근데 FOMC 회의가 없어요. 자, 9월달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아마 보스틱 연방은행 뭐 청재가 얘기했듯이 이때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 0.25%포인트 좀 속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9월부터 아니 8월부터 거의 11월까지는요 금리 인상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미약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물가 인상의 그런 속도를 함께 살펴야겠지만 최근에 물가가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도 지표로 확인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8월부터 11월까지는 상당히 금리 인상을 하기도 어렵고 그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모습이 보면은 증시가 큰 상승으로 화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는 6월 달에 주가 상승이 아주 좋았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뭐 작년까지 보면은 적게는 6% 많게는 29%나 6월 달에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이번 증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여기에 또 좋은 요인이 6월 한 10일 정도에요. 8월에 있을 주주총회에 관련돼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8월 4일 주총과 관련된 뭐 안건이라든지 관련 주요 내용들이 이 이제 문서에 나오게 되는데 6월 달에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점은 이제 주식 분할 비율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이 아주 좋을 수 있어요. 8월에 뭐 주주총회가 있으면 이제 주식 분할이 발표될 수도 있고, AI 데이가 8월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날 상당히 좋은 뭐 프로토타입이라도 불구하고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주가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르면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뭐 6월 10일 전까지나 되겠네요. 그러면 8월 4일에 있을 주주총회 프록시가 제출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최근 한 40년 동안, 그러니까 1980년 이후에요, 주식 분할을 발표한 회사는요, 주식 분할 발표 후 12개월 동안 분할하지 않은 회사보다 16%나 주식 성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16%가 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S&P 500이 뭐 12개월 동안 뭐 9.1% 오를 때 주식 분할을 발표했던 회사는 25.4%, 그러니까 16%포인트나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8월 4일 정도에 주총을 통해서 주식 분할을 발표하게 되면은 주가가 크게 상승할 요인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8월 달이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뭐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미국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휴가를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태껏 코스피도 그렇고 좀 증시가 좀 쉬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8월달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8월달 증시 충분히 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4일날 테슬라 주식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2020년도에 나왔던 이제 테슬라의 주식 분할 관련된 뉴스고, 애플도 이때 주식 분할을 했었죠. 테슬라가 그때는 2020년 8월에는, 자, 2년 전에는 자 5대1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뭐 8월까지 만약에 뭐 테슬라 주가가 1000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5대1 10대1 분할하면은 딱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8월 19일 AI 데이 때 이러한 테슬라 보세 프로토타입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좀 언급을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자, 매크로적으로 보나 테슬라 내부적으로 보나 펀더멘털로 보나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 좋은 주가 상승에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변수는요, 2분기 실적입니다. 7월달, 6월달, 7월달에 또 금리 인상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7월달에는 테슬라 내부적으로도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2분기 인도량 발표가 7월 초에 있죠. 그리고 7월 말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2분기에 인도량을 24만 5천 대까지 낮게 잡고 있어요.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28만 대고, 일론 머스크는 뭐 31만 대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건 의지치라는 거죠. 그러면 7월 달에 뭐 인도량 발표나 실적 발표 때 좀 주가가 또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6, 7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할 수 있다면 좀 잘 모아가시는 달로 잘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8월 달 이후에 8월부터 11월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충분히 강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셔도 좋으니까 6, 7월 달에 좀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는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면은 뭐 지금 테슬라 주식을 열심히 모아가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아무튼 2분기 기가상하이의 봉쇄 뭐 락다운으로 인해서요, 자, 2분기 실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이런 락다운 영향은 중국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파이퍼 샌들러에서 자, 이러한 보고서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자,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은요, 기가 베를린의 모델 Y 공급량의 이제 대기 일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자, 모델 Y를 주문하신 분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15주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25주 가까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기가베를린의 램프업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뭐 7월 달에 2교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5월 달부터 2교대 근무를 하기로 하면서 지금 램프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고객들의 대기 일수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는 중국 락다운 영향이 기가 베를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기가 베를린에서 많이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요, 지금 모델 Y 봤는데 5.5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뭐 3.5개월이었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거의 5.5개월로 2개월이나 증가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아직도 1035불로 높게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니까 한 5.5개월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께서는 남아공에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신 분인데, 뭐 남아공은 잘 사는 나라죠. 하지만 2016년에 모델 3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도 못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벌써 6년이 넘었는데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죠. 배가 아프리카로 잘 못 가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마틴이라는 분께서는 자, 독일로 이민을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요, 테슬라 차가 아직도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6월 1일부터 상하이 봉쇄가 완전 해제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폐쇄루프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의 직원들이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그리고 공장 근방에 빌딩에서 먹고 자면서 그렇게 폐쇄루프 생산 시스템에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폐쇄루프 생산 시스템도 곧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6월달 내로 종료가 된다고 하고, 그러면 3교대 근무 체제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기가 상하이가 벌써부터 고청상화가 된다, 한 주에 16,000대씩 생산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7만에서 8만 대까지 7월달부터는 충분히 생산을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뉴스죠. 자, 아무튼 우리가 5월달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면 안 돼요. 자, 그 안 되는 이유가 시장을 며칠만 떠나 있더라도 이렇게 큰 상승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재 투자자들 심리가 매우 안 좋고 매크로 시황도 안 좋고, 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테슬라가 잘하고 있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없죠. 주식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시점 언젠가는 옵니다. 자, 5년 10개월과 테슬라 주가가 횡보했더라도, 자, 이때 6년 이후에 이제 팔고 떠나버리면 이렇게 큰 수익을 못 보는다는 거죠. 자, 10년 정도 무던히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시면 정말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수익률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게끔 CEO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는 재택근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장 직원들은 당연히 재택근무가 아예 없는 거죠. 생산을 하려면 공장에 있어야 되니까. 기가 상하이 직원들은 공장에서 숙식까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관리직들에게 말하는 부분이겠죠. 자, 재택근무는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다. 무조건 40시간까지는 공장, 그러니까 테슬라 본사에 머무르라는 거죠. 건물에 머무르라는 거고, 자, 기본적인 메인 테슬라 오피스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자, 또 to be super clear, 확실히 말을 해 두겠는데, 자, 공장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거는요, 직원들과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 자, 우리는 스타트업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일을 하면은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말이 인상 깊어요. The most exciting and meaningful product of any company on earth. 자, 우리는 만들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구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익사이팅한 제품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멘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10년 투자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기다려볼만 하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가장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다는 거죠. 테슬라 봇이라든지 AI, AGI 생산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10년 이상 테슬라 투자하려면 이렇게 가시밭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상향한다는 거고요. 어차피 길게 보면 마음 편하게 잊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CEO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가셔도 된다. 아직 4차 산업혁명, AI 혁명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가슴 뛰게 하는 회사와 동행하십시오. 심량 금방 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